예.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거죠. 네, 한동훈 뭐, 위원장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뭔가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저는 이런 선례를 만들어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이나 그 주변의 어떤 비리에 대한 특검이 나왔을 때 대통령이 과감하게 염치 없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런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번에 선례가 생겨버린 거죠. 이렇게 되면 이것도 마치 네 편 내 편 갈라서 내 편이면 이것도 나는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남용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건 어떤 상식이라든가 대한민국의 보편적인 어떤 진리에서 벗어나는 거고요. 전 아까 제2부속실 설치 얘기하셨으니까 요것만 한마디 말씀드리면 그러면 대한민국 어디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의 사장이 대표가 비리 의혹이 있어가지고 수사를 진행하는데 내가 우리 비서실에 감사 기능을 더 보완할 테니까 수사 중단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가 나왔으면 과연 한동훈 위원장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 당장 압수수색하고 난리 났을 거예요. 구속하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뭐 우리 대한민국에 신분적 계급 질서가 있습니까? 뭐 어디 붙어 그 대통령은 무슨 왕도 아니고 말이죠. 저는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그런데 세상에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이 이것을 옹호하고 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그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이 원래 총선 이후에 특검도 고려하겠다고 했지만 최근에 특검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입장 변화가 있는 거예요. 예. 총선 이후에 특검 고려하겠다고 본인 입으로 말한 적은 없죠. 없고 네. 이제 보수 그렇게 언론에서 이제 기대를 한 거죠. 그렇습니까? 예. 기대를 했는데 뭐 그것을 고민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얘기가 나올까봐 바로 대통령실에서 공개적으로 거부권 행사를 제시를 해버리 미리 예고를 얘기를 해버린 했었죠. 거죠. 예, 들어오자마자 거부권 그래서 행사할 그냥 것이라고. 이번에도 예. 어떤 말미도 주지 않고 왜냐하면 혹시 헛된 기대를 할까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자꾸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냥 바로 거부권 행사를 해버린 거죠. 보통은 숙고하는 시간이 좀 있을 법도 하거든요. 예. 근데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저는 이분은 어쨌든 이번에 특검을 처리한 것을 보면서 이분의 그 본질은 모두 파악이 됐다. 사실 기대하던 뭐 일부의 조중동이나 이런 보수 언론이나 일부에서 기대하던 차별화라는 것은 어림도 없구나라는 예. 것을 이제 알게 된 거고요. 그 외에 다른 어떤 기타 어떤 뭐 장식적인 것들, 뭐 외모가 어쩌고 하는 것들은 그것은 다 지엽적인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 왜 차별화를 사람들이 기대를 했느냐라는 거지만 결국에는 지난 그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계속 국민의힘이 위기에 처했는데 이 위기에 처한 민심을 잃게 된 근본 원인이 뭐냐? 윤 대통령에 대한 불신과 부정평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선을 긋지 못하는 정당 끌려다니는 정당에 대한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이 수직적인 구조에 대한 비판이 그렇죠. 있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차별화하라는 거였는데 그게 네. 이제 안 되는 거고요. 그대로다. 그럼 차별화가 돼도 사실은 이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번 총선 이후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는 3년이나 남아 있어요. 바로 지금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윤 대통령이 과연 변하느냐, 당이 선을 긋느냐가 확실히 보이지 않으면 현상은 전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국민을 자꾸 뭔가 뭉게뭉게 구름을 피워서 앞에 안개를 피워서 뭔가를 그 어떤 순간적인 어떤 착각을 하게 해서 표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정정당당하지 않다. 그렇게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거기에 따른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저는 우리 국민들이 과연 지지를 하겠는가 예. 이러면 안 된다.